급하게 좀 카메라를 켜게 됐는데 아까 화를 많이 내시다가 쓰러지실 뻔 하셨는데 혹시 무슨 일이신지. 무슨 일? 이건 뭐 욕 삐 처리하고 감정 그대로 얘기할게. 예전에 고향 친구한테도 사기를 쳐맞고 구독자들이 많이 아는 이 새끼한테도 사기를 쳐맞고 그냥 그때까지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 무시하고 그냥 넌 거기까지야 이 불쌍한 새끼야 열심히 살아라고 말았어. 달라고도 안 했었어. 근데 고향 나보다 2살 처많은 새끼가 전화가 왔어. 너도 중고차로 사람한테 많이 지쳤으니 다른 일 해보자. 괜찮지 않냐? 볼 것처럼 얘기하고 갔어.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약간 이상한데? 나도 뭐 X신이 아닌데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사기꾼을 잡는 사람인데 내가 5천인가 6천인가 들어갔을 때 얘기를 했어. 형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새끼가 연락은 안 한다 그러는데 두 새끼가 연락을 하더니 와서 또 말로 설명을 해. 나는 어쨌거나 말만 듣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고 진행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내가 한국 2살 많은 X한테 내가 물어봤어. 형 나 말고 이 전에 부러진 사람들 8천 담그고 사업 빠다리 난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래? 그랬어. 그러니까 돈을 입금하다가 끊어져서 안 돼서 과연 그럴까? 잘못된 걸 느꼈으니까 그때나마 빠진 거지. 손 뗀 거지. 근데 어쨌거나 뭐 믿고 계속 넘어갔어. 굳이 뭐 적이 될 필요도 없고 그 사람 자체가 나는 그때는 뭐 고향 선배고 추억이 많은 좋은 형이었으니까 설마 이 새끼가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 작년 5월부터 시작을 했다가 8월 그리고 9월에 다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다리 응급수술 하면서 못 들어갔어. 근데 이제 그때 대처가 더 웃긴 게 뭐냐면 내가 모르는 분야라서 존나 모르는 건지 아니면 대가리를 열어서 인지가 약간 제정상이 아닌 건지 그렇게 생각한 건지 모르겠어. 나도 이제 잘못된 걸 느꼈지. 난 내 느낌을 믿거든.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동종업계 전문가들한테 물어봤어. 누가 봐도 사기래. 그리고 단골 멘트들이 있대. 그 중에 하나가 돈을 또 요구해. 아 설마 그러겠어 했는데 내가 다리 응급수술이 내일이야. 입원을 해 있어. 근데 전화 와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네. 그래서 내가 없다고 안 된다고 했지. 그리고 추후에 수술 끝나고 내가 전화를 했어. 돈 요구를 그렇게 하던 새끼들이 돈 요구를 안 하네. 나중에 나한테 하는 말이 너 테스트 한 거야. 이게 말이냐 말장난이냐. 놈이 사람 갖고 장난치는 거지. 나도 참다가 10월 달에 만나서 얘기했지. 두 새끼서 연락을 해서 현이랑 김이 어떻게 줄 건지 얘기해가지고 갖고 오겠대. 그거 믿고 난 2달을 기다렸어. 2달 동안 연락이 한 번도 없네.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진행 중이다. 그거 믿고 보름 기다렸어. 이제는 서론 필요 없잖아. 팩트적으로 따졌지. 제일 중요한 게 뭐야? 거래에서 이툴급 내역 니네 그 작업자들이랑 대화 내용 갖고 와. 얘기했더니 말투 같네 행동이 같네. 네 마음대로 해? 형이라고도 하지마. 그러니까 형이 너한테 부탁하고 싶은 건 돈이야. 결과적으로 우리가 뭐 얘기할 거 딴 거야. 해결하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네가 조금만 더 답답하고 그런 건 알겠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는 거잖아. 이게 뭐 아직 잘못된 것도 아니고. 제가요 1월 말이면 3개월이거든요 형님. 저도 지금 가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1월 말까지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던 거고 그때 그 뭐 입금량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어쨌거나 그게 제일 같은 건데 그거를 요구하는 것도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이래버리니까 동업식으로 일을 받던 건데 이 부분까지 이렇게 한다고? 그럼 그 당시도 그것도 솔직히 이해는 안 됐었어. 16년에 얘기하셔가지고 1월 말까지 회수가 돼야 됩니다 형님. 그거 한번 의논해보시고 얘기해주세요. 답을 주세요. 그 금액을 전부 다 회수를 1월 말까지 해달라는 거야? 그래서 형이 1월 말까지 너한테 준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냐? 없죠. 제가 말씀드렸죠. 형님도 만약에 제 입장이면 형님 돈을 넣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요. 거래했던 그 거래 내역, 입출금 내역이 있을 것이고 입출금 받으면 이제 작업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님? 그걸 요청한 건데 그걸 못 주겠다 그러고 거기서 화를 내버리는데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원금 1월 말까지 줘라 요청했는데 그걸 못 주겠다 그러고 그래서 형님한테 오늘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형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물어보려고 전화 드린 거예요. 내가 너한테 여태까지 자리 못 주고 1월 말까지 돈 못 준다고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했어?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네가 지금 형한테 여쭤보는 게 그 말투가 그게 너 형한테 그게 맞는 거야?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 내가 너 뭐 지금 판가 틀리려고 내가 너 끌어들여갖고 내가 뭘 했어? 나한테는 네가 이 새끼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형이 뭐 그냥 계속 좋게 웃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니까 너 뭐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형도 뭐 그냥 다 잡아서 엮어서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형이 너 안 준다 그랬어? 그럼 내가?
형님? 형님이랑은 하지 마. 네. 너가 나를 형님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엄청 공격적이시구나. 엄청 당황스럽네. 네가 뭐 저 말투는 새끼야. 여태까지 형님들한테 형 대우하면서 좋게 얘기했고요. 요번에 공격적으로 처음에 팩트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미친 이 돌아. 내가 이 중고차라면서 별의별 사기를 내가 당하기도 했고 피해자를 많이 만났어. 난 그리고 내가 뭐 피해자를 도와주는 거를 알리고 내가 그걸로 빚이 나가지고 내 광고에 뭐 효과를 주고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항상 피해자들한테 얘기해. 당사자 본인이 절실하고 열정적으로 목숨 걸고 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해결해 주는 사람은 없다. 항상 얘기하거든. 근데 이번에 내가 그 피해자들한테 얘기했던 그대로 표본이 돼서 내 모가지 걸고 어떻게 받아내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기꾼이 씨발 뭐 자신 있는지 대기업 건설사 사위라서 그런지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이 씨발 행동 언행이 족같다 그러는데 구독자분들은 모가지 걸고 어떻게 해야지 받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 무슨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면 남한테 의존할 필요 없어요. 그 담당 사건 그 해당 일 관여의 경험자들한테 물어보시고 그걸 조언만 하되 그 사람을 믿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죽을 각오로 하셔야 해결이 됩니다. 참고하세요. 끝. 저번에 저희가 사기 영상 올렸는데 그날은 많이 화가 나셔가지고 화 날 수밖에 없지. 네. 왜냐면 호응맹랑한 소리 듣자마자 어이가 없어서 찍은 건데. 그런 뭔가 이런 전후 사정 없이 막 올렸는데 어떤 사기를 정확하게 당하신 건지 그게 어떤 사업이었는지 댓글들도 많고 해서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 사업 제안을 했지. 베트남 가서 뭐 해먹을 거 있나 또 보고 네.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뭐 간을 보러 딱 들어갔다 와야지 뭐. 아 형은 그냥 오아시스는 형은 파놨어. 거기다가 그냥 살랑살랑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어도 그냥 나오는 건 조금 있으니까 적게 나올 때는 150 나오고 뭐 많이 나올 때는 뭐 몇백도 나오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데 가서 보고 승기도 또 해먹을 거 있으면 해먹을 거 찾아서 또 형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 있으니까 거기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럼 되지 뭐. 나한테 얘기하기론 지도 베트남에서 부분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걔도 사기를 당했대. 사람 안 구하는데 진짜 오래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합법도 아닌 것이 불법도 아닌 것이래. 지가 기술을 대고 할 테니 같이 하자. 나한테 돈을 대라 이거야. 갈 때 뭐 형이 씨발 비행기 값은 대줄 테니까 가면은 먹고 자고는 해결되니까 형 30% 30% 너도 30% 똑같이 쉐어를 해야 되는 거야. 똑같이. 하지만 너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형도 그렇고 형도 그렇고 이만큼 만들어놨으니 이거는 형 생각만이 아니야. 니도 이런 생각이야. 가 만약에 야 승기는 그래도 씨발 뭐 10%만 주고 우리가 뭐 난 이러면 내가 소개도 안 시키고 너를 안 데리고 들어가는 상황이지. 이제 날짜를 잡고 같이 들어가기로 했어. 근데 들어가기 전날 갑자기 뭐 걔가 대기업 건설사의 사위인데 직급이 과장이었나 부장이었나 뭐 그래. 아무튼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한 명이 뭐 떨어져가지고 다쳤나 사망을 했나 그래가지고 못 들어간대. 그래서 내가 혼자 들어갔지. 사업 설명을 근사하게 하더라고. 그러고 나서 하기로 결정하고 6월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지. 형님이 처음 들어가셨을 때 이게 뭐 어떤 사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한테 딱 이렇게 얘기했지. 지가 개발실부터 총판, 불법 사이트 뭐 이런 걸 다 해봤대. 근데 거기서 사기도 당하고 그 중에도 근무 중이고 부분 수당이 나오고 있대. 그래서 나한테 제시한 거는 도박 사이트. 이거는 단속도 심하고 걸릴 확률도 많고 유지하는 것도 힘들다 그랬어. 그래서 스포츠 중계 TV를 만들어서 배너 걸고 해가지고 홍보를 하고 그거에서 수당을 먹자 이거야. 그 스포츠 중계 TV 2개를 만들고 일상 그런 거 음식점이나 이런 거 하는 걸로 해서 총 3개를 만든대. 하나당 5천씩 들어가고 그래서 예상은 1억 5천이야. 근데 예상 금액은 그렇게 잡지만 거의 1억 2천 정도 들어갈 거다. 플러스 마이너스 2, 3천이다. 그렇구나 하고 말았어. 내가 이거 잘못된 걸 언제 느꼈냐면 이 새끼랑 일을 하면서 일주일 만에 딱 느낀 거야. 어떤 거에서 그랬냐면 불법으로 많이 버는 애가 있어. 뭐 걔를 만나서 뭐 광고 하게 한다 뭐 한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거고 걔를.
부 보스지. 그분도 만났어. 그리고 그 밑에 일부는 형님도 만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만났는데, 근데 다 만나는 순간 라인이 이거 지금 잘못되고 있잖아. 이거는 약간 배가 산으로 가는 것 같은 거야. 8천인가 7천 들어갔을 때 느낌도 이상하고, 한테 내가 전화를 했어. 공동으로 일을 하던 사람도 부러져 나갔대. 그거 왜 나갔어요? 물어봤지. 처음에 투자금이 지도 똑같이 1억 5천을 얘기했대. 근데 8천 정도 들어오고 돈을 더 안 담근 거야. 그래서 부러져서 나갔대. 그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내가 그 사람도 저랑 똑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느낌이랑. 누가 봐도 사기 같은데요. 이거는 국적으로 불법하는 거밖에 안 되지 않냐. 그리고 돈이 뭐 띄엄띄엄 들어갔는데 하나도 지금 사이트가 안 만들어지고 있는데 벌써 5천이 넘어가지 않았냐 의심하고 있다. 그랬더니 근데 막 설명을 해. 근데 자료가 있어, 뭐가 있어. 어쨌거나 말로만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어쨌거나 말이잖아요. 말로만 듣고 그냥 제가 믿고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지. 그러는 와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뒤로 가면 갈수록 아, 이건 100% 사기구나, 이거 잘못됐구나, 그렇게 느끼고 알아보기 시작했지. 나는 도박의 도자도 모르는 사람이거든. 아, 저건 아는구나. 그 뭐야, 풀라 바둑이는 알지. 근데 이런 뭐 전문 용어가 많더라고. 근데 내가 이거 사기다 느끼니까 이제 그걸 알아보게 되고, 주변에 그걸 하고 있는 사람들을 내가 딱 알고 전문가들을 찾아서 공부를 했지. 공부하면 할수록,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그냥 사기야. 그래서 중계TV를 만들었는데 관리자 아이디를 줬어. 그래 이제 전문가한테 그걸 보여줬지. 범죄 변호사한테 딱 로그인을 하고 들어가. 이게 왜 관리자 아이디예요? 이거 관리자 아이디가 준 건데요? 그랬더니 그 닉네임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만 관리자였던 거야. 아, 실제 관리자 계정은 아니었고. 어. 근데 형은 그 변호사한테 이걸 보여준 이유는 뭐예요? 누가 봐도 불법적이고 사기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버스 탈 일은 없지. 그리고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내가 다친 걸 뻔히 알아. 입원해 있는 것도 알아. 내일 수술하는 것도 알아. 근데 갑자기 나한테 2천을 해달라네? 이유가 뭐예요? 지가 뭐 도박 그 뭘 알아봤는데 그 프로그램을 사야 된다. 그 자동인데 뭐 얼마씩 번다. 그럼 지 혼자 벌면 되지. 그걸 왜 나한테 왜 입원해 있고 내일 수술인데 나한테 그래? 나한테 뭐 프로그램이 있다. 이거 뭐 어떠냐? 이거 알아봐라. 아니 프로그램? 그건 불법이잖아. 도박이잖아. 내가 도박을 하려고 그랬나? 그냥 얘기를 빨리 해봐. 아픈 건 뭐 하루 이틀만 아프고 돈 좀 구해버려. 아 근데 이 새끼가 요새 독이 오르긴 올랐어. 자동 돌리는 거 보더니. 그러더니 뭐 얘가 아는 애가 신림에서 뭐 하우스를 하고 있다. 그것도 생각이 있다. 이거 너가 한번 가서 봐라. 야, 그거는 나보고 현장을 도박장을 가서 도박을 하라는 거 아니야. 대림동에서 오프라인 카지노를 깠더라고. 주 고객의 조선족 애들이고 막 그렇대. 형이 예전에 사무실 오프라인 매장 사무실이었거든. 잘하면은 우리가 같이 엮어가지고 일을 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러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나한테 얘기한 게 있어.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 대포통장이 잠겼다. 언제 풀리니 얼마 줘라. 풀리면 주겠다. 이거래. 그러면 형님은 처음에 입금하셨을 때 이게 대포 통장인지 아닌지 알고 입금하신 거예요? 그건 모르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게 개발실이라 그랬으니까. 아, 그러니까 형은 진짜로 저희 피해자한테 전화 오듯이 아무것도 모르고 돈을 담그기 시작한 거네요? 그럼 그 고향 형을 믿었으니까 한 거지. 그 고향 형이랑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사이였는데요? 초중고 다 같이 나오고. 아, 진짜 근데 막역한 사이네요. 좋은 추억이 많고, 그리고 걔가 결혼을 잘해서 지금 대기업 건설사의 사위야. 근데 그런 사람이 나한테 사기친다고 생각을 하겠냐? 절대 내는 생각을 못했지. 그 사람이 나한테 사기를 치겠어? 이 생각이 했던 거지. 그러면서 그러면 통장이 묶였다 하고 형한테 돈을 더 요구한 거예요? 내가 내 보험사에 돈을 이 후유장애로 받은 게 있어서 그걸 해먹으려고 했던 거지. 이 새끼 내가 있다는 걸 알고 2억 꽉 채우려고 그랬던 거지. 근데 난 이미 그때 그 전에 이 옆에서 조언해줬던 사람들의 그 멘트가 딱 떠오르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생각 정리를 하고 퇴원을 해서 기부스 한 상태로 베트남에 들어갔지. 보려고. 나는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든 기존에 그 과거에 도박을 했던 사람이든 전문가들이건 다 나한테 건 들어가지 마라. 이유가 뭐냐, 걔네가 깽을 사서 구타를 할 수 있고, 아니면 네가 들어올 때 짐에다 약을 넣어가지고 마약범으로 넣을 수도 있고 너무 위험하다. 근데 내 성향상 나는 그런 건 잘 안 가려. 약간 꽂히면 그냥 가야 돼. 바로 갔지. 근데 거기서는 존나 당황스럽게 고분고분 얘기하네. 이건 일은 진행 중이다. 뭐가 진행 중이에요? 전 이거 잘못된 것 같으니 내 돈 빼달라. 그랬더니 원금 이자 포함해서 빼주겠대.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몇 월 며칠 입금 내역 보내고 그 작업자들이랑 대화 내용 그리고 입금 내역 갖고 와라. 그랬더니 다음날 누구한테 얼마 이렇게 보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밑에다가 이건 뭘로 사용, 뭘로 사용, 뭘로 사용. 텍스트로만? 글로만? 그러면 이거는 내역이 아예 없는 거예요? 들어오는 날도 내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게 어차피 제일 중요한 건 입출금 내역이고 대화 내용 아니냐. 작업자들이랑 요청하겠다 줘라. 그랬더니 알았대. 그래서 들어왔어. 이 나한테 뭐 너를 무시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나보다 잃을 게 많은데 너한테 사기를 쳤겠냐 그렇게 얘기했어. 그래서 내가 그럼요, 이렇게 나보다 더 많으시죠. 비교가 안 되죠. 대기업 사위인데. 그러고 말았지. 그랬는데 그게 10월 말이야. 11월
12월 뭐 얘기가 없네? 그 내가 1월 초에 전화를 했어. 형 이거 뭐 언제까지 어떻게 받을지 둘이 얘기해가지고 준다면서요. 연락이 없으시네요? 그랬더니 미안해서 연락을 못했대. 자기가 지키지 못할 약속을 뭐 누가 보면 약속 존나 잘 지키는 줄 알아. 지가 어떻게 언제까지 얼마 주겠다 이 약속을 하면 지가 실수하는 거라서 못하겠대. 내 상황을 얘기했지. 나는 1월 말까지 원금을 갖고 와야 되고 그래야 나도 이자 내고 있는 다 빚을 정리를 하고 어차피 팩트적으로 가야 되니까 서로는 필요 없잖아. 2달을 기다렸는데도 답을 안 주는 건 이 새끼는 사기잖아. 그때 요청했던 입출금 내역 그리고 그 개발 CD랑 대화 내용 갖고 와라. 그렇게 처음엔 1월 초엔 그렇게 얘기하고 끝났어. 근데 1월 중순에 내가 다시 전화했다? 답이 없길래? 그리고 그 자료도 없어. 전화했더니 지는 잘못 알아들었대. 나는 다르게 얘기했고 1월 말까지 못 준대. 돈이 안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팩트는 지금 돈도 못 주고 작업 내용도 못 어. 주고 대화 내용도 못 주고 아무것도 못 준다는 거잖아요. 못 준다는 거지. 그걸 못 준다는 거는 사기지. 왜? 자료가 없으니까. 근데 나한테 갑자기 하는 말이 팩트적으로 그냥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말이나 행동이 존나 전투적이다, 건방지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때부터 난 느꼈지. 아, 이 씹새끼 내가 공격적으로 압박을 시작하니까 존나 공격적으로 나오네? 긴 말 필요 없고 그때까지 안 된다 이거죠. 알았어요. 끊었어. 지는 2월 말 3월 초에 뭐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주겠다 이거야. 그게 뭐야? 이자야? 원금이야? 그럼 끊었어. 훈이한테 전화를 했지. 그 영상 찍는 날. 네가 먼저 안 한다 소리도 한 거 아니야 그러면? 네, 잘못된 걸 알았으니까요, 형님. 제가 거기 베트남 들어간 지 열흘 만에 형님한테 전화했었잖아요. 뭐 채무 관련 있는 사람들이 어떤 것 때문에 안 하게 됐는지 저랑 똑같은 걸 느꼈을 거라고. 그거 못 주겠다고 하니까요, 형님. 그래서 형님한테 마지막으로 전화 드린 거예요, 형님. 형님도 만약에 제 입장이면 형님 돈을 넣었어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요. 거래했던 그 거래 내역, 입출금 내역이 있을 것이고 입출금 받으면 이제 작업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님? 그걸 요청한 건데 그걸 못 주겠다 그러고 거기서 화를 내버리는데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형님한테 오늘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형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물어보려고 전화 드린 거예요. 내가 너한테 여태까지 자료 못 주고 1월 몇까지 돈 못 준다고 내가 여태까지 그렇게 얘기했어? 네가 지금 하는 행동이 네가 지금 형한테 여쭤보는 게 그 말투가 그게 너 형한테 그게 맞는 거야? 나한테는 네가 새끼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너 나한테 뭐라 그랬냐고. 네가 말하는 게 네가 말투가 새끼야 상황이 형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뭐 형도 뭐 그냥 다 잡아서 엮어서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말을 새끼야 잘해야지. 형한테는 막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형 생각은 똑같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새끼 봐라. 존나 건방지네. 뭐 해보자는 거야? 이거는 도라이지. 그럼 지금 결론은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지. 그 사람들한테는 연락도 없고 아예 없지. 일절도 없지. 그러면 걔네가 형- 하겠냐? 그러면 결국엔 그거네요. 합법적으로 투자를 유도하게끔 해서 이거는 불법적으로 또 얘기를 하면서 이만큼 큰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더 큰 꿈을 주는 거지. 아, 근데 거기서부터가 잘못됐지. 형은 지금 앞으로는 돈을 받아내야 되는 입장인데 뭐 어떻게 하실 건지. 내가 누구보다 열심히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들으려고 열심히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야. 근데 그걸 갖고 그냥 내가 번 돈이면 내가 만약에 내가 진짜로 1억 8천을 도박에 했어. 그럼 내가 실수니까 내가 날린 거니까 나를 탓하고 말면 돼. 이가 얼마나 개새끼냐면 내 보험사의 후유장에 이걸로 뭐 얼마를 받고 이걸 다 알고 있어. 이거는 목숨값이잖아. 내가 죽다 살아났고 그 목숨값을 갖고 그 새끼도 알고 보니까 도박인지 불법 뭐 그걸로 사기를 동생한테 당했나 봐. 그리고 누구한테 채무가 있겠지. 계속 덮고 하는 것 같아. 사기쳐서 계속 똑같이 그 돈을 갖고 지네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동생을 목숨값을 갖고 장난을 쳤다? 뭐 긴 말 필요 없지. 내가 잃은 그 목숨값은 그대로 받을 것이고 만약에 돈이 못 받아 그럼 내 지금 가족과 주변 사람들 내 사업 다 망가졌지. 그러면 걔가 여태까지 쌓아 올린 지가 지 아가리로 얘기한 거 잃을 게 나보다 더 많지 않냐. 맞아. 그거 다 날릴 거야. 어떻게 하는지는 백날 얘기를 하면 뭐해. 행동으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왜 기간이 기냐. 이거는 지네가 뭐 도박 그걸로 매스컴을 태운다고 나를 그걸로 누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 그건 다 필요 없어. 만약에 뭐 경찰 조사가 들어와서 받아야 돼? 그럼 너 받으면 되고. 진짜로 핑계 없으신 거네요? 누가 와도 상관없어. 왜 이게 신중히 진행 내용을 싹 다 그걸 준비를 독하게 하고 있냐면 내가 아까 그랬잖아. 가 재벌집 사위로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 그건 돈이 많은 집안이잖아. 백그라운드가 좋잖아. 지가 지 입으로도 얘기한 게 있어. 내가 지금 보험사랑 소송 중일 때 아는 형님이 국회의원 뭐 선거 나가는 변호사가 있다. 그 사람 연결해주겠다 이런 적도 있었고 심지어 그 사람한테 자료를 주고 뭐 한 적도 있었어. 상담을 받은 적이 있고 뭐 그렇게 빵빵한 사람이 뒤를 봐주고 있는데 내가 뭐 신중히 안 하고 감정적으로 단순하게 돌지만 했다가는 내가 바보 되지. 걔는 싹 빠져나가고 그럼 병신 되잖아. 내가 만약 불법이야? 그러면 걔는 재벌집 사위는 불법 하네? 그걸 막아주는 게 국회의원 선거 나간 변호사네? 인정하는 거고. 그리고 한
로 보이는 새끼가 댓글을 먼저 그렇게 싹 남기더라. 내가 거기다 대고 바로 얘기했거든. 대놓고 사기인 거 인정하네. 아이디 신경 써서 바꿔서 들어왔어야지. 바로 지웠어. 지가 지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 좀 걸릴 뿐이야. 디테일하게 가야 되니까. 지는 싸움은 난 항상 싸움은 지는 싸움은 하지 않는다. 죽어야 돼? 그럼 나는 혼자 못 죽어. 같이 죽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내버리려고. 그리고 이 새끼는 어떻게 나오는지도 보고 있던 거고. 근데 한 번 사기꾼은 영화는 사기꾼이고 사기칠 인성은 절대 바뀌지 않아. 확실히 느꼈고.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자료와 어떻게 나올지가 존나 궁금할 거야. 특히 는 고향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좋은 집 가가지고 결혼 잘해가지고 잘 살지 않아? 다 이래. 근데 너한테 왜 사기를 쳤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네. 이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더 웃긴 건 나한테 얘기하기 1년 전에 다른 후배한테는 조건을 약간 바꿔서 지 5천 너 5천 넣어라 이런 새끼야. 한두 번 친 건 아니지. 그러니까 형은 그런 과정을 아예 모르고 있었고. 아예 1도 몰랐지. 경기도 부천시 83년생 홍윤 이 씹사기꾼들은 앞으로 내가 얼마나 지독하게 목숨값을 받아내는지 기대하고 지켜보세요. 그리고 너는 너는 기대하고 너는 해외에 있다고 여유 부리고 있지. 너는 경찰에 신고해도 뭐 힘들겠지. 너가 아무리 뭐 날뛰고 숨으면. 근데 이체 내역에 네 누나가 있어. 79년생 형. 너가 없었고 공범으로 네 누나를 갖다 썼으면 네 가족이 힘들 거야. 절대. 어떻게 나오는지 봐라. 내가 이걸 얘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벌레 같은 새끼 하나 때문에 걔에 연결돼 있는 모든 이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내가 살고자 피해를 주고 싶지가 않아서 얘기를 안 하는 뿐이야. 그러면 너의 그 연관돼 있는 네 후배 이 보스급 형님, 사기에 거론했던 부회장 다 뒤지는 거야. 다 피곤해져야 돼. 난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거든. 각오해라. 버러지 같은 새끼야. 끝. 아니 그 나랑 통화로 얘기했던 거 그거를 뭐 꾸밈, 가장, 포장 없이 그냥 그대로만 들었던 거 얘기 한번 해줘. 처음에 이제 전화 와서 뭐 어떤 사업을 할 건데 진짜 형은 그래. 뭐 아무도 모르게 형 베트남에서 오아시스 그거 파는 것도 네 형수도 몰라. 그것에 대해 이제 본인이 잘 모른다. 이제 저한테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대요. 의사가 있는지? 예. 이제 본인이 뭐 그쪽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른다. 그렇게만 듣고 이제 어떤 건지 들어보려고 했더니 나중에 이제 얘기하는 게 광고 쪽 그 구글에서 광고하는 게 있는데 그쪽에 대해서 뭐 저거 잘 아냐 이제 저한테 물어봐서 저도 이제 그쪽에 잘 모르니까 모른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이제 그 지인이라고 했었어요. 지인이랑 이제 베트남에 있는 지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 그쪽에 이제 광고 쪽 사업을 하는데 거기다 이제 지분을 좀 자기가 태우고 싶다. 그래서 그러시냐 그랬더니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이제 자기가 집어넣을 건데 어떤지 너가 이제 판단을 좀 한번 해줘라.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구글에서 이제 뭐 온라인 카지노를 이제 검색을 하면은 회원들 모집하는 총판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올리는 배너 같은 거를 이제 광고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사업이더라고요. 너랑 시작했던 거 광고 쪽으로 조금 수익 나고 이러면은 한 1,500, 2,000 떨어지면 씨발 그냥 바로 들어가야지. 이제 저는 이제 그쪽에 대해 잘 모른다고 이제 처음에 계속 얘기를 했죠. 얘는 이제 그 베트남에 계신 분을 저한테 이제 그 소개를 해주고 카카오톡으로 이제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이제 단체 카톡방에 초대를 하고 보이스톡을 한번 했어요. 그분하고 뭐 이런 사업인데 뭐 같이 할 의향이 있냐. 그래서 뭐 금액이 뭐 얼마나 드냐 그랬더니 5천만 원 정도 이제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한테 얘기하기로는 5천만 원을 집어넣고 3달 있다가 수익금을 빼갈 건지 아니면 뭐 이자식으로 얼마였지? 5천에 100만 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5천에 100만 원씩 받아갈 건지 이자를. 들어간 돈은 2천, 3천인데 님이 씨발놈들 받을 거는 뭐 4, 5천씩 생각하고 있으니? 저는 둘 다 싫다고 했죠. 둘 다 타산도 안 받고 5천을 투자하고 이자를 받을 거냐? 예. 그냥 거기 수익금을 받을 거냐? 예.
거라고. 근데 그 수익금도 3달 있다 수익금이 나온다. 그럼 왜 3달이냐 물어봤더니 뭐 프로그램을 개발 중이다. 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형이 미리 얘기를 해주는 게 한 3개월 정도는 네가 수익이 없다고 보고 일단은. 그 뒤로는 뭐 연락 없고 얘기 없고. 저는 싫다고 얘기를 했죠. 그 베트남에서 움직이신다는 분한테 직접 그냥 얘기를 했어요. 아, 돈도 없고 이런 쪽에 잘 모르니 못하겠다. 제가 직접 얘기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했고 저한테 형님 이거 뭐 사업이 좀 뭐 확실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형님도 돈을 안 집어 넣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걔네 작전 실패했네. 실패죠. 그게 몇 년도야? 그게 아마 한 3년 정도 됐을 거예요. 한 22년도? 21년도? 그럼 거기서 보완을 해서 나한테 써먹은 거구나.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다르긴 한데 형님이 들으신 거랑 조금 다르긴 한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약간 개선이 돼서 나한테 왔네. 그 뒤로는 뭐 없고? 자주 하는 그거야? 사이야? 자주는 아니고 그냥 그때는 자주 했었죠. 원래 습성이 원래 안 하는데 이렇게 연락을 바짝 하다가 그 얘기를 쑥 던지거든. 아, 그 뒤로 딱 안 한다고 못 박으니까 그 뒤로는 없고 5천을 투자해라. 5천씩 같이 넣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어제 전화 온 사람은 나랑 똑같아. 학을 쪘대 그냥. 토시 하나 들고 그래도 뭐 이런 와중에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해줘서 참 고맙거든. 없는 일은 아니고. 그럼 있는 그대로만 얘기해주면 돼. 안녕하십니까, 정승기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제 지인분들과 구독자님들에게 전하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과 이라는 2명의 고향 성도에게 베트남에서 여행 사이트 홈페이지를 만들어 배너 광고를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들은 광고 기술을 다 준비를 했고 안전하다며 농론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설명을 했고 저는 그 말을 듣고 1억 8천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약속된 수익은 10원 한 푼 들어온 적이 없고 그 앞전에 진행 과정에서부터 일에 몰두를 하지 않았던 느낌을 받았고 제가 투자를 했던 그 진행과는 다른 오프라인 매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제가 오랜 기간 지켜본 결과 이거는 사기구나 느꼈고 질문을 하면 앞뒤 다른 말도 안 되는 핑계들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더 사기가 확실하다는 걸 느꼈고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제가 투자한 거래 내역, 이체 내역, 개발실과 대화 내용 달라 했더니 제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냐 적반하장으로 적대 아주 강력하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이 인데 이 도라이 새끼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해봐, 하고 싶은 대로 해봐, 자신감 있게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저도 얘네는 말로 해서는 안 되는 애들이구나 느꼈고, 그래서 알아보는 결과 제가 앞에 영상 2개를 올렸지만 그 영상들을 보고 저와 흡사한 사업 제안을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많이 했고 사기꾼들이.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저한테 조언을 한 것 중에 너가 이제 돈이 나올 데가 없다고 느껴지면 마지막 대사가 이게 나올 거야 라고 몇몇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과 사용하는 통장이 막혀서 추가 얼마 좀 해줘, 그럼 내가 얼마 있다가 해줄게,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리 수술 하기 위해서 입원해가지고 뼈랑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입원을 한 날 그 멘트가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사용하는 통장이 잠겼으니 보름 뒤에 줄게, 2천만 원만 해줘. 그 2천만 원 넣었으면 제 피해 금액이 딱 2억이 되는 거예요. 수술 전날도. 그 사람입니까? 거기서 제가 느꼈죠. 이 새끼는 사람이기를 포기한 가축들이구나, 돈에 환장하는 놈들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사고 후유증으로 흥분을 하거나 감정이 들어가면 약간 뇌가 좀 아픈 게 있어가지고
저에게 사업 제안을 했던 그 멘트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멘트들을 하는 사람들이 몇 있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작정하고 계속 사기를 치고 있던 거 아니냐. 분이 결혼 잘해서 재벌집에 장가를 가서 백그라운드가 좋아졌지. 사람들은 다 알지. 그러니 돈 좀 벌고 있고 돈 좀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접근을 해서 많이 친해지려고 용을 쓰고 그 사람들에게 똑같은 멘트로 사업 제안을 하고 그거를 년이한테 보내가지고 만나게 하고 연락하게 하고 해서 투자금을 받으면 지네들이 나눠 쳐 쓰고 딱 그렇게밖에 안 보였는데 결과적으로 바로 앞전 나한테 한 사업 제안하면서 보여줬던 꽁가이닷컴 이 사람도 나는 피해자라고 봐. 근데 형과 의 말로는 꽁가이닷컴 투자자가 1억 5천을 투자하기로 했다가 8천밖에 투자를 못해서 과 같이 넣었던 돈도 손해를 봤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꽁가이닷컴에 대해서 아시는 분 또는 그 해당 피해자 계시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결과로는 사기를 쳐서 해먹고 다른 투자자를 구해서 돈을 받아서 앞전 피해자한테 찔끔찔끔 주면서 끌고 있는 것 같아. 너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내가 2달 뒤에 뭐 12월 달에 1월 달에 뭐 몇백이든 몇천이든 줄게. 그렇게 해서 1억 8천 언제 갚을래? 자, 그래서 이미 저한테 들어온 자료들도 있고 거의 비슷하고 저랑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인분들 중에 저와 동일한 또는 비슷한 투자 제안을 받았거나 피해를 받으셨거나 하신 지인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사적 사기가 아닙니다. 지인들에게 지속되는 지속적인 투자 사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면 사적 사기지. 하지만 이미 저 외에 몇이 있고 이게 더 많아지면 이건 지속적인 사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둘에게 사이트 배너 광고, 오픈 매장, 오프라인 가라오케라든지 마사지라든지 환전이라든지 이런 사업 제안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이미 투자를 해서 피해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이 영상을 보시고 이 영상의 하단에 메일 또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 싸움은 시작됐고 변제와 사죄의 시간을 줬지만 적반하장으로 자기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자기 변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고요. 저는 어차피 싸움이 시작됐으니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대로 두면 또 다른 주변 지인들에게 피해가 생기고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믿습니다. 제보하시는 분들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는 전화가 없고 변제한다는 내용도 없고 변제한다는 내용이 원금이자 포함해서 갖고 온다고 그런 지가 4개월째가 됐어. 근데 뭐 영상이 올라갔는데도 인정 안 하고 안 갖고 온다? 그럼 줄 생각이 없는 사기꾼인 거지. 그래서 형수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피해를 당했고 뭐 형수한테 달라 그러면 이건 내가 깡패잖아. 근데 사기를 당했으니 원금을 갖고 오든 돈이 없다고 그러면 대출 그 쟤네가 좋아하는 대출을 받아서 나한테 가져와라. 이거를 해야 돼. 이 형수의 번호를 알 수 있는 건 한 명이 있어. 이 형님께 전화를 해서 이 형수의 번호를 아시는지 아신다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형님.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 올렸습니다 형님. 혹시 저기 형수님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형님? 나도 그 전화번호 몰라. 아 번호 모르세요 형님? 뭐 친하게 지내고 막 그런 사이가 아니어가지고 연락처를 모르지. 혹시 아시는 분 없으시죠 형님? 와이프 전화번호 아는 사람은 없을걸? 또 뭐 잘 안 풀렸어? 둘이? 예, 그 뒤로 뭐 연락 한 번 없고 해가지고 형님 뭐 줄 의사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형님 아유 잘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니까요 제가 지금 고에게 매달 지금 이자를 엄청나게 내고 있는 걸 아는데도 대처를 안 한다 그러면은 이자를 낸다는 게 뭐야? 너 대출 받아서 그걸 투자한 거야? 예 대출도 있고요 다른 사람한테 끌어다 쓴 것도 있고 한데 대처가 없더라고요. 나는 네가 연락이 없길래 네네. 어쨌든 처음에는 으로 이렇게 알게 된 맞습니다. 사이잖아. 맞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래서 그냥 나한테도 연락 안 할란가 보다. 아유, 나 아닙니다, 형님. 사실은
사실은 그렇게 알고 있었어. 그것 때문에 그냥 나도 그냥 뭐 이렇게 약간 색안경 껴가지고 이렇게 아유. 끼워져서 혹시 그냥 불편해져서 연락 안 하는가 보다 해서 그냥 근데 솔직히 이해는 했지. 자, 이렇게 해서 형수의 번호를 받아내는 거는 힘들어졌고, 이제는 더 이상의 방법은 없고, 이제는 걔가 일하는 본사에 가서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한번 봅시다. 네, 안녕하세요. 거기 혹시 김윤님이라고 저기 근무 중이실까요? 네, 어디신데요? 아, 근데 왜 그러시는데요? 아, 제가 피해를 하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어가지고 여기서 근무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확인하려고 네. 전화를 드렸어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개발에 종사하고 있는 건 알았어. 그러면 형수 번호를 알 수도 없고 피해 사실을 알릴 수도 없고, 그럼 얘가 종사하는 사무실에 가서, 회사에 가서 알리고 요구를 해야지. 이거는 백날 말을 해서 지금 좀 있으면 거의 1년 다 돼가는데 말이 안 되고 줄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았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피해를 당했고 어떤 사기를 어떻게 당했는지 알리고 반환 요청을 해야 되겠다. 생일날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뭐 씨발 내가 내 돈을 받으려고 사기꾼 본사를 가고 있으니 참 황당한 일이죠. 그래서 제가 사기 아니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훨씬 많은데 내가 사기를 치겠냐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넣었죠. 근데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이제 변제를 요청했더니 돈 준다고 그랬지 안 준다고 그랬냐 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아, 지금 사기꾼 본사를 찾아갔었는데 역시나 내가 예상을 했거든. 너무 용은 없이 얘기하네. 나는 그 회사 소속해 있는 과장한테 사기를 당했고, 심지어 그 현장, 건설 현장도 갔었고, 대표네 집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나한테 사기를 너한테 치겠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다.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여러 내가 그거 민영사를 많이 해보진 않았었는데 요번에 처음 하면서 느끼는 건데, 그놈의 꼬리 자르기 남 핑계를 많이 대네, 단골 멘트처럼. 근데 이제는 경험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했고 그거에 대한 대처도 있으니 한번 봅시다. 뭘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준비하고 변명 핑계 댈 수 있고 빠져나갈 수 있는 거 많이 해봐. 알았지? 내 목숨값 못 받으면 뒤질 때까지 너가 뒤지건 내가 뒤지건 계속 피곤하게 가는 거야. 알았지? 예, 안녕하세요. 저 그 후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나 여쭤보려고요. 혹시 그 형수님 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혹시 뭐 때문에 그러세요? 제가 제 목숨값을 사기를 당했거든요. 생각을 안 해가지고 형수님한테 좀 주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하려고요. 그래요? 네. 뭔가 심각한 거예요? 그럼 저한테는 심각하죠. 제 목숨값을 사기를 당했는데. 아니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몰라가지고. 네. 줄 생각을 안 하더라고. 지금 제가 4개월을 기다렸는데도. 그래가지고 형수님한테 이거 말 좀 전해달라고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네. 제가 5분만 있다 바로 연락 다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걸로 전화드려서요. 아니에요. 네. 네, 여보세요? 네. 여기 건설 사무실에 찾아오셨더랬다고요? 씨 찾아서.
네네네네. 아,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제가 대표되는 사람인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그런데 무슨 일이 어떻게 해서 찾아오신 건지 좀 한번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제가 고향 후배예요. 네네. 근데 뭐 차 쪽으로 해서 이제 23년 말부터 왕래가 많았었거든요. 무슨 차? 차 뭐 관리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도움을 많이 드렸어요. 제가 차를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아, 예. 그럼 여기 저 부천 어디 뭐 차 뭐 네. 서비스 센터 하신다는 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아, 예. 그런데요. 근데 제가 21년 9월 26일 날 사고가 나가지고 죽자 살아나서 이제 재활을 23년도에 사회에 복귀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 너도 이제 많이 몸도 성하지 않고 지치고 했으니 베트남에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너도 안정적이게 그거 하면 어떠냐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요? 네네. 그래서 원래 5월 7일 날 같이 들어가기로 했던 거예요. 베트남에 작년도? 네네네. 24년 5월 7일이요. 아, 24년 5월 7일에. 비행기도 예약을 해가지고 들어가자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고 3일 동안 들어가기로 했는데 5월 7일 전날 그 현장에서 뭐 사고가 나가지고 자기 못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들어가래요. 네네네. 그래서 거기 친구인 을 만나가지고 일 얘기를 듣고 나왔어요. 그런 다음에 저랑 그 친구랑 해서 같이 하자. 대신에 자기네들은 네. 베트남에서 오랜 경험으로 기술이 있으니 네. 너가 돈을 대라.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전에 사람이 중간에 반 정도 8천 정도 투자를 하고 나머지를 돈이 없다고 배째라 해가지고 자기네들 손을 받고 그래서 내가 기술을 댈 테니 이번에 너가 돈을 대라라고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그 후유장애로 1억 5천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딱 그만큼을 누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넣고 진행을 했는데 제가 또 한 번 수술을 했거든요. 작년 10월에. 그러면 1억 5천을 넣으셨어요? 총 1억 8천을 넣었습니다. 누구한테 넣었어요, 이거를? 그쪽에서 시키는 대로 다 계좌가 틀립니다. 한꺼번에 넣으신 게 아니고? 예, 5천, 뭐 7천, 뭐 3천, 2천 막 이렇게 나눠서 넣습니다. 계좌로 다? 예. 외국 계좌도 있고 한국 계좌도 있고요. 제가 약간 이제 7천 정도 들어갔을 때 이상했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봤죠. 전 사람 이거 어떻게 뭐 때문에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억 5천을 얘기했는데 8천 넣고 돈이 없다고 배째라 나와가지고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 아무래도 이상한데 괜찮을까요 물어보니까 뭐 너한테 사기칠 거면 내가 훨씬 잃을 게 많은데 너한테 사기를 치겠냐? 괜찮아 안전해 해가지고 또 넣었어요. 빚을 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제가 7월 달에 한국 들어와서 막 알아봤죠. 이제 아예 모르던 분야니까. 그러다가 통화를 하고 있는데 제가 10월 달에 수술을 하는데 수술 전날 저한테 2천을 더 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억을 채우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이제 때려 죽여도 돈이 없습니다 해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형 이거 왜 돈 달라고 갑자기 알아보라 그러더니 왜 얘기가 없어요 그랬더니 저를 뭐 어떻게 나오나 테스트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약간 이상해가지고 10월 달에 제가 베트남 들어간 다음에 물어보고 들어갔는데 나는 이거 못하겠다 사기 아니냐 입출금 내역이랑 대화 내용, 작업 내용 갖고 와라 그랬더니 제가 따진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화를 내면서 이거 도라이 아냐 막 이러더라고요. 네가 지금 형한테 여쭤보는 게 그 말투가 그게 너 형한테 그게 맞는 거야? 형이 너한테 안 해준다 그랬어? 형이 뭐 그냥 계속 좋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니까 너 뭐 형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형이 너 안 준다 그랬어? 그리고 내가? 형님. 형님이랑은 하지 마. 이 도라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랑 한테 다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10월 달에 얘기했는데 지금 1월 달까지 답이 없길래 제가 다시 한번 전화했었던 거고. 저 베트남을 들어가셨더랬었어요? 네, 들어갔죠. 비행기 2번 예약을 해줬고. 홍윤이 돈으로? 네. 그 베트남에 이 현인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친구요.
친구? 그럼 이 네. 사람은 어디 있는 사람? 나트랑이에요. 아, 나트랑에. 지금 전화 거시는 분 전화 여쭤봐도 괜찮아요? 정승기요. 혹시 변호사님이세요? 대표님이 제가 알기로는 남자분으로 알고 있는 장인어른으로 알고 있는데. 가족 회원이에요. 아, 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야, 요즘 너무 사기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네, 아니, 네. 왜냐하면, 네. 여기를 오셨다고 그랬는데 제가 없었대서, 아, 죄송합니다. 예, 저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예. 뭔가 알아야, 네. 알고 이거 저기를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깜짝 놀라서 내가 전화 아, 드려본 거예요. 그래서 예, 괜히 확실하게 번거롭게 이건 드려 알아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건 아닌데, 그러면 결국은 이 돈은 그럼 누구한테로 간 거예요? 간 게? 라는 분한테. 아니요. 그러면요? 말은 저한테는 그랬어요. 개발실이고 뭐 광고비고 뭐 이런 사람들을 계좌번호라고 그러던데. 아, 이건 뭘 개발했다는 거는 모르시고요. 합법도 아니고 불법. 또 아닌 것이라 그랬고, 세 개를 만드는데 하나는 그냥 여행 사이트를 하나 만든다 그랬고, 스포츠 중계 TV를 만들어낸다 그랬고, 딱 이렇게까지만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다리다가 빚이 지금 뭐 저는 죽어라 살고라 일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갑자기 이자를 내고 있으니까 이게 숨막혀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제가 혼자 살면 상관이 없는데 가정도 있고 자식도 아, 그래, 지금 당연히 대학교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거를 권하기는 우리가 권해서 되는 분하고 세 분이 이렇게 이거를 할 거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아니요. 원래 둘은 하고 있었고요. 고정 수익이 나오고 있다. 너도 지치고 사람한테 치이고 일도 힘들지 않냐? 네. 너도 그러면 같이 해보자. 이유가 뭐예요?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제가 왜요? 그랬더니 사람들한테 많이 사기도 당하고 내가 보기엔 너도 오래 알았고 너도 믿음직해서 사고 칠 일 없을 것 같아서 껴주겠다 해가지고. 하고 갔던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권위는 작년도 9월달에 권위를 받으신 거예요? 아니요. 23년 말부터 중간중간 야 베트남 한번 가자 이렇게 한 2번 정도 얘기했어요. 11월 달에. 근데 얘기를 한 거는 4월에 완벽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일정을 잡고, 그래서 24년 5월 7일 날 출국을 했을 겁니다. 혼자서 가셨죠, 그러니까? 네, 혼자 갔어요. 그때는 뭐 사고 때문에 못 나간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가셔서 누구 만나보셨어요? 같이 일한다는 예, 친구를 만났죠. 예, 만났는데. 그다음에 뭐 얘기 진행하고 있는 거 뭐 이런 일 얘기를 하고, 자기도 그렇대요. 이게 뭐 불법이고 이러면 불안해서 자기도 안 한다. 농론 할 수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으니까 자기도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투자를 했고 6월 17일인가 그때 두 번째 나가가지고 6월 17일도 가셨더랬어요? 네네네 한 달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가서 한 달 배우고 들어왔습니다. 7월 달에 한 예. 달을 계셨다고요? 한 달 조금 넘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뭘 하셨어요, 그럼 한 달 동안? 영상 만들어서 업로드하는 걸 배웠습니다. 뭐 스포츠 하이라이트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거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예. 그러고 그냥 나오신 거예요? 배우고 들어왔다가 7월 중순쯤에 들어왔다가 추석 지나고 나오라 그랬는데 그때 제가 또 다쳐가지고 수술을 또 한 번 해가지고 못 나갔었거든요. 그때 추가 자금을 또 얘기를 했던 거고, 아, 추가 자금을 예, 얼마 근데 이제- 주셨어요? 그때 2천이요. 그럼 딱 2억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고는 지금 그쪽 베트남 쪽하고 해서 이렇게 연락을 하시고 공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이제 여기 한국 들어와서 이게 일이 분명히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아예 모르는 분야인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알아보고. 근데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 사기 아니냐, 작정한 것 같다. 준비해야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기다리다가 10월달에 얘기를 했고 원금 네. 해달라 원래 해주- 얘기를 했었으니 6개월 약속이 6개월 지났고 뭐라 그랬더니 기다려봐, 얘기해보고 서로 얘기해보고 어떻게 줄지 결정할게 이랬는데, 그게 2달을 기다려서 10월달에 말했는데 1월이 돼도 얘기가 없던 거예요. 1월 중순이 돼도 연락이 없길래 전화해가지고 이제 그냥 딱 저도 이제 죽겠으니 얘기를 했죠. 사기가 아니면 거래 내역 너네 그 대화 내용 갖고 와. 그랬더니 갑자기 화를 내면서 거의 뭐 애 혼내듯이 혼내버리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여기 서비스 센터는 하고 계시는 거죠? 예, 아니 서비스 센터라기보다는 저는 중고차, 신차, 뭐 공업사 차에 관련된 거 다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예, 저도 실례인 것 같은데 괜히 거기 한번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확인 한번 했는데 뭐 저기 실례는 아니죠. 예. 알아야 되는 거니까. 아, 그럼요. 우리 사무실에 오셨다고 하니까. 예, 네. 저희 하소연을 좀 해보고자 한번 가봤던 음, 거예요. 실내에서 네. 무릅쓰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확인 한번 해봐야죠. 저도. 네, 번거롭게 드려 죄송합니다.
형이 그래서 너한테도 얘기했지만 형 30% 30% 너도 30% 똑같이 쉐어를 해야 되는 거야. 똑같이. 형님 이번에는 검찰 쪽에는 무슨 잘못을 하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잘못을 했지. 그 측근 이 간제비 새끼들, 사기꾼 새끼들 때문에 한 대 맞아가지고 또 피해자로 왔지. 뭐 이렇게 자꾸 맞고 다니세요? 그 사기 사건에 대해서 되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그 특정 인물 한 명이 댓글로 깐족깐족 되더라고요. 딴 쪽이 하나 있지. 네. 근데 뭐 많은 것들을 자세하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 형님께서 어느 정도로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내가 1, 2 사기 피해 2탄까지 올렸지. 네. 그럼 인간이면 거기서 해결이 될 줄 알았어. 근데 반성하고 원금 갖고 올 생각은 안 하고 요것들이 미쳐 날뛰더라고, 들리는 바로는. 그래서 이 분노를 참으면서 내가 올리면 이 새끼네가 나의 패를 내가 얼마나 갖고 있고 얼마나 다음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알고 대처를 하겠구나 생각을 해서 칼을 갈면서 준비를 했지. 자료를 모으고 자료를 만들어서 변호사를 만나고, 변호사도 또 난 한 방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엄청나게 내가 다 면담을 해봤지. 그래서 결국에는 믿음직한 변호사님을 만나서 내 느낌을 믿고 변호사 선임을 딱 했어. 그래서 자료는 다 들어갔고 고소장 딱 만들어 줘가지고 일단 코리안 사기꾼 있는 관악구 경찰서로 형사 조사가 시작됐고, 그 다음 형사 조사에서 얘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검찰로 넘어갈 거지. 그래서 지금 만만의 준비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줬지만 빠져나갈 확률은 거의 대통령이 와도 조금 힘들다는 거. 대기업은 아니지. 중소기업의 탑클래스 정도 될 건데 사위로 들어가면서 지한테 안 맞는 인맥들이 많아졌어. 뭐 변호사들이랑도 뭐 술 먹고 친다 그러면 뭐. 아니 이 형님 형이랑 원체 친해서 형 결혼식 때도 오고 뭐 이래갖고 형도 이 형 결혼식 때 저기 검찰 그 안에서 하는 결혼식장 있어. 이 변호사들 막 하는 형이 가고 막 이랬었거든. 어디에 이렇게 지엄하신 분을 형님 아십니까? 아유 뭐 술도 많이 먹고 씨발 룸사롱도 형이랑 많이 가고 그랬었지. 아 진짜요? 그럼 떡치는 거 존나 좋아해. 지금도 술 먹자고 룸사롱 가자 그러면 2차까지 나가자 그러면 그냥 지금이라도 당장 나올 사람이야 형은. 인맥은 보통 아닌 거지. 그쵸. 근데 걔한테 알아봤겠지. 네. 지가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얘기하고 지는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겠지. 아니 지는 소개만 시켜준 거고, 근데 지는 도의적으로 얼마나 줄 수 있다. 뭐 지한테 와가지고 뭐 대가리가 열려서 뭐 어떻게 된 거냐, 지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영상 내리면 부분적으로 돈은 줄 수 있다? 내가 머리가 열려서 대가리가 나간 거야? 대가리도 안 연 새끼가 대가리가 나간 거야? 내 한번 열어봐야 돼, 걔는. 그렇게 생각해서 지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존나 궁금하지. 조사가 시작되면 알 거고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걸 느낄 거야. 그리고 너네 장모가 대표라고 그러고 나한테 전화를 했잖아. 내가 진짜 긴 시간 아주 디테일하게 월 1을 말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던 그 대표분이 3월 4일이었으니까 지금이 2달이 넘었어. 근데 연락을 안 해. 그리고 지 사위의 말만 듣고 누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지. 그러면 사위는 뭐라 그래? 지금 연결만 해줬다. 그러면 너네 사무실은, 너네 그 회사는 뭐 신분 세탁하는 회사야? 그 여기서 좀 첨언을 하자면 일단 저희가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모든 자료를 다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형님께서 대기업이라고 약간 속으셔서 어떻게 보면 속으신 거죠. 저희가 다 알아본 결과 그 정도는 아니었고, 그리고 그분께서 또 그 회사 기밀들을 실수하는 녹취록들이 다 있습니다. 아 그럼 이 사건이 끝나고 그거 한번 또 재밌게 한번 신명나게 칼춤 한번 추겠습니다. 아 그럼 나도 사기를 너무 많이 당하고 다 측근들한테 사기를 당하고 뱀들을 너무 많이 만나가지고 나도 이제 보통 그 역경들이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경험이 됐어. 경험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새끼는 어떻게 조져야 되는구나 이런 걸 알고 감정적으로 단순하게 했다가 내가 역풍을 맞는구나를 알았어. 너가 베트남 겨 들어가는 날 나랑 같이 들어가기로 했지. 네가 비행기 티켓 끊었고, 근데 너 나한테 뭐라 그랬니? 새끼야. 현장 관리자가 관리를 안 하고 거기까지 넌 죽어야 돼.
그리고 그 X현 씨도 베트남에 처박혀 있고 안전한 곳으로 이사 갔겠지. 거기 짱 박혀 있다고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여유 있지? 계속 까불어. 알았지? 조용히 있는 거는 칼을 갈고 있는 거야. 포기한 게 아니고 네가 한국에 겨들어와서 뒤지든 내가 뒤지든 끝은 나야 되고 너가 잠적해? 그러면 범행에 이용한 니네 누나 아니지 공범일 수도 있지. 니네 누나가 영혼이 털릴 거야. 놈아 알았지?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끊긴다 이 검찰에서 봐요. 제 인생일 때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6월 9일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인생 일대 제일 중요하고 가슴 아픈 날을 맞이했습니다. 제 앞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향 선배들한테 약 2억 원을 사기당한 거를 처음에 영상으로 올렸고 변제할 시간을 줬는데 금액을 마련하고 준비를 한 게 아니고 빠져나가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미루고 꼬리 자르게 하려고 하고 이런 거를 많이 느끼고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승부를 보려 합니다. 이번에도 그 빵빵한 변호사와 백으로 돈으로 누를 수 있는지 정면 승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저도 어차피 싸워야 되면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싸움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변호사 선임을 했고 변호사를 동행해서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조사 내용이 어땠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영상으로 한번 담아서 영상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종류가 다를 뿐 피해자들은 많으실 거예요. 사기꾼도 많고. 근데 이런 영상들 진행 과정 이런 걸 참고하셔서 법적 싸움을 하실 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지지 마십시오. 힘을 내시고 끝까지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말보단 행동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부터 받고 나와서 진행 과정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제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저희 변호사님께서 같이 동행을 해주셨고 이제 귀가하시고 저도 차로 가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그때 당시 그 피해를 당했던 사건을 생각하면서 진술을 해야 되고 사기꾼 두 놈의 멘트 그걸 생각해야 되고 다시 한다는 게 참 쉽지 않고 힘드네요. 그렇지만 변호사님 동반해서 최대한 솔직하고 정확하게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 진술서 작성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다행히도 저희 담당 경찰관님이 되게 꼼꼼하고 섬세하신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좋고 보충해야 되는 거 더 꼼꼼하게 더 확실하게 뭘 놓쳤는지 확인했고 그거 서류 작업 준비해서 더 꼼꼼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게 긴 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차피 싸움이 시작됐으면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기꾼들 무차별하게 다 알리고 어떤 인간들인지 알리고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서 꼼꼼하게 이겨보겠습니다. 항상 관심과 사랑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사 피해 살해 사기 사건 당하신 분들 절대 물론 싸움이 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항상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털보카 화이팅. 뿌잉. 아이 장난은 좀 그렇지? 개발 대표님이자 사기꾼 과장의 장모님이시고
가족이신 대표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사무실을 방문하셨다고 저에게 전화 주시고 내용을 팩트적으로 확인을 하신 지가 전화가 온 날이 3월 4일이고 지금이 7월입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아, 여기 건설 사무실에 찾아오셨더랬다고요? 씨 찾아서. 네네네네. 아,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제가 대표되는 사람인데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네. 그런데 무슨 일이 어떻게 돼서 찾아오신 건지 좀 한번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내용 확인하시고 연락 주신다고 하신 지가 4개월이 넘었는데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어서. 예, 저도 실례인 것 같은데 괜히 거기 한번 아닙니다.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확인 한번 했는데 뭐 저기 실례는 아니죠. 예.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그럼 우리 사무실에 오셨다고 하니까. 예, 네. 저희 하소연을 좀 해보고자 한번 가봤던 거예요. 실내에서 네. 무섭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괜히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니요, 확인 한번 해봐야죠. 네. 저도. 네, 번거롭게 드려 죄송합니다. 아직도 연락이 없으신 거 보면 저한테 팩트 체크하시고 내용 확인하시고 자료 수집하신 이후 확인을 하셨겠죠. 근데 말을 듣고 또는 이제 뭐 대형 건설사니까 변호인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내용을 확인하시니 누를 수 있겠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답장이 없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한 업체의 대표님이시면 내용을 확인하셨고 그러면 콜백이라 주시던지 뭐 내용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아무런 연락이 없으시네. 많이 실망했습니다. 대표님답지 않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셨고 이요? 그 대표님에게 한 대 맞았으니 선물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은 뭐냐? 제가 그때 통화 중에 이 저랑 처음 베트남을 같이 들어가기로 하고 사비로 티켓을 끊고 들어가기 바로 전날 인부가 사고가 났다 그랬어요. 5월 5일 가족 모임을 과음을 하시고 5월 6일 출근을 하셔서 졸라 피곤하다, 속이 아프다, 쳐 자빠져 자다가 사고 일은 5월 6일 1시에서 1시 반경 방배동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죠. 인부가 다쳤죠. 한테 연락을 했고 119 부르라고. 근데 다친 걸 알리고 그때도 몰랐지. 그건 뭐야? 과장이 현장에 없었다. 이게
이미 조사는 다 받은 것 같은데 서초동 경찰서에서 뭐 벌금을 냈을지 아니면 소장님이 징역을 가셨을지 모르겠지만 생각 없이 뱉는 말에 실수가 많더라고. 뭐 건설사 변호인 측에서 상태가 심각하니 차라리 뒤졌으면 이런 말을 하던가. 건설 현장에 있던 것처럼 얘기를 하겠지, 당연히 법적으로 유리하게.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추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작전을 세워놨더라고. 야, 그래서 건설사는 진짜 건설사구나 이걸 느꼈지. 뭐 인부라고 사람 목숨인데 뒤졌으면 좋겠다, 뭐 추후 계획은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는 제가 안전하게 알릴 수 있는, 피해자를 돕는 입장에서 큰 선물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업체 대표님이 원하시는 내용은 다 들으시고 답변은 안 주신다. 많이 실망했습니다. 실망감이 크고, 제가 힘없이 열심히 일하시던 사고 현장의 당사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대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승기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면 누군가에게 사기 피해를 당하셨거나 또는 사기 피해자의 주변 지인분이 계시거나 그냥 단순하게 궁금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1억 8천이라는 작으면 작으면서도 크다면 클 수 있는 피해 금액을 사기를 맞았습니다. 피해자로서 또 유튜버로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처음 이 사기 피해 시작은 산업개발 과장 윤이라는 고향 선배이자 사기꾼인 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스포츠 중계 사이트, 여행 사이트, 뭐 TV 다시 보기, 이 사이트를 개설을 하고 거기에 배너를 달아서 배너 광고를 하자 이유였습니다. 사이트 각각 3개를 만들 것이고 5천만 원씩 제작 및 광고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투자를 했고 추후에 역시나 3천이라는 추가 금액을 요구를 했고 3천만 원을 더 투자를 했죠. 그리고 본인이 나한테 얘기를 하더라고. 야, 승기야, 내가 너보다 잃을 게 많은데 너한테 1억 8천을 사기쳐서 뭐 하겠냐. 그리고 자기가 어울리는 주변인들이 돈도 훨씬 많고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너한테 그렇게 사기를 치겠냐, 이 얘기를 단골 멘트처럼 했지. 근데 다 투자를 하고 6개월이나 시간을 기다렸는데 결과는 어느덧 제가 사기를 당한 지 벌써 1년이 넘었어요. 사기꾼
는 지 가정생활은 가정생활대로 태연하게 잘하고 있고, 그리고 사기꾼인데 지 몸 관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 뭐 운동도 하고 골프도 하고 할 건 다 하더라고. 여유롭게 호화 생활을 하면서 지 이미지 메이킹까지 하면서. 형님과 한테 사기를 당한 나는 물론이고, 내가 하고 있는 채널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고, 나에 연결되어 있는 가족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많이 신뢰를 잃고 이미지도 망가지고 무조건 다 모든 게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반면 사기꾼들은 아주 호화스럽게 여유만만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난 열심히 살고 있는데 괜히 나를 건드려서 이익을 취해. 그러면 난 받은 거에 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이미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러면 끝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또 반면 장모와 와이프가 안다고 여유가 있더라. 이미 가족들은 다 알고 있다고. 과연 다 알고 있을까? 네가 어떤 새끼인지? 너는 베트남에 짱 박혀 있고 내가 지금 한다고 너 여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 생각하지 마. 그냥은 안 넘어간다.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남한테 큰 피해를 주고 남의 돈을 쉽게 사기를 친 사기꾼들은 그 돈으로 호화 생활을 보내고 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고, 피해자는 스트레스와 이 분노 때문에 병원 치료를 받고 화를 참고 있고. 그래서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 거 어떤 새끼고 어떻게 살았는지 두 번 다시 얼굴 달고 한국에서는 편히 살 수 없게 박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먼저 너는 추억이 많았고 너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그걸 이용해서 너는 나를 박살냈지. 일단 너부터 하나씩 박살내줄게. 이제부터 시작이다. 일단 저와 함께 파일 듣고 오시죠. AGM이면은 부르는 게 값이긴 한데요, 30만 원 가까이 언저리 되죠. 30만 원 언저리라고? 네 형한테 25만 원이라고 받아서 7만 원짜리 끼면 되겠네. 만약에 계좌 이체 시키면 그 X가 존나 민망하네. 그러분한테 25만 원 이거 시켰다가 빼는 건 아니지? 내일 뭐 하세요? 내일은 뭐 출근하지 또. 회장님들은 더 하시는군요. 뭘 더해. 월급도 안 올랐어도 이거부터 월급 확인하니까 3년 됐는데 월급을 안 올려줘? 이거 렉서스 받은 거랑 기름카드 쓰는 걸로 그냥 까는 건데, 그리고 거리도 가까워져갖고 한번 거의 한 20일에서 25일 가. 멀어야 뭐가 좀 핑계라도 대고 뭐 이랬는데 이거는 가까우니까 25일 정도 탄단 말이야. 한 번도 근 한 달을 다 한 번도 기름 넣고. 이 새끼는 앞에서와 뒤가 너무 다른 새끼야. 인생 그따구로 더럽고 게 살지 마. 뒤에서 그렇게 살면서 남들한텐 있어 보이고 행복하게 좋은 이미지로 살려고 하는 건 욕심이야. 오늘 들은 건 아주 작은 일부고, 앞으로 네가 어떤 새끼인지, 얼마나 더러운 새끼인지, 얼마나 가식 있는 새끼인지, 얼마나 니만 아는 새끼인지, 얼마나 쓰레기인지 알게 될 거다. 기어와서 무릎 꿇고 빌고 돈 갖고 와. 그래도 끝날까 말까다. 이 겁쟁이 새끼야. 아가리만 화려한 새끼야. 앞으로 기대해. 다 하나씩 까면서 네가 어떤 새끼인지 설명 들어갈게. 알겠지? 그리고 내 딸이 지금 딱 대학교 입학하는 시기였지. 그 가장 중요한 성인 첫 발을 제일 힘들고 X는 게 너야. 너는 자식이 둘이잖아. 네 자식들이 내 딸과 같이 대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얼마나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는지 잘 보면서 느껴봐. 얼마나 네가 잘하는지. 이제부터 오징어 게임보다 더 재밌는 게임이 시작될 거다. 함께 즐겨보자. 끝. 요즘
에 대해서 많이 올리다 보니까 또 하나의 사기꾼 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가 어떤 새끼냐? 처음 대면부터 그 자리는 준비를 했고. 생신 축하드립니다 형님. 말로만 하냐? 슈퍼칩스 한 박스 갖다 드리겠습니다. 형 어저께 160만 원을 저 뭐야 비즈니스를 끊어줬는데 주파? 나한테 첫 멘트가 자기는 광고판도 있어봤고 사이트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대. 그리고 나서 이 사람 되게 마인드가 괜찮네, 일 되게 확실하게 하는구나, 나쁘지 않았지. 그래서 지가 원하는 날짜에 금액에 맞춰서 다 넣어줬어. 1억 8천. 근데 이랑 일주일 정도 같이 살아봤는데 그때 느낌이 이상했거든. 아 이거 사기 같아, 뭔가 잘못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한테 전화해서 물어봤었고. 근데 돌아오는 건 뭐야? 말뿐만인 휘하찬란한 뱀 같은 멘트들이었지. 이거 투자하는 거 형님 진짜 괜찮죠? 아이 그럼 나쁘진 않아. 이거는 너랑 형이랑 둘이 얘기지만 네가 여태까지 당했던 것처럼 갚는 거는 없다 이 얘기야. 형이 뭐 너 데리고 사기 쳐먹으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너보다 돈 많은 사람들 주위에 많은데 너 사기 쳐서 뭐하냐. (1억 8천을) 먹었는데 돈이 부족해? 그럼 뭐 했을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 1억 8천 다 어디 갔지? 여행 사이트 만든다 그러더니 블로그 글 몇 개 적으면 그게 5천짜리인가? 아무튼 이런 새끼야. 근데 요 새끼를 알아보는 과정에 지가 뭐 광고 몇 년, 뭐 사이트 몇 년 이런 거 했다고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너 몇 달밖에 안 했던데? 너는 뭐야? 어설프게 일머리만 배워서 정보 갖고 마치 몇 년 한 것처럼 전문가처럼 두동아리 털어서 돈을 받아서 둘이 헤쳐먹는 거잖아. 내가 다리 수술하고 기부스 한 상태로 혼자 너가 있는 베트남 나트랑에 갔잖아. 원금 갖고 와라 했지. 너 뭐라 그랬어? 과 얘기해서 갖고 온다고 했지. 10월달에 얘기했는데 12월까지 얘기가 없었어. 1월달에 원금 갖고 오고 작업실과의 이체 내역, 작업실과의 대화 내용 갖고 와 달라. 너 어떻게 했어? 그걸 왜 줘야 되는지 모르겠고 사건화가 되면 주겠다고? 그건 무슨 말이냐? 이 사기꾼 새끼야. 들리는 걸로는 니네 누나를 건드려서 날 죽인다? 용병을 보낸다? 죽여야 되는 거 아니냐? 했다는데 자신 있으면 누가 아니고 사람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예고를 하고 오냐? 기부스 한 상태로 다 말려도 나 혼자 들어갔잖아. 너 있는 곳에. 너도 연락하고 들어와서 만나자. 연락해. 너처럼 1대1로 만나줄게. 나는 네 말대로 사기가 아닌데 같이 일하던 동생이 사기꾼이라고 자꾸 그렇게 해. 그러면 찾아왔을 것 같은데. 어설픈 사기꾼이 아니면 증거자료 갖고 와서 내 앞에서 떠들어가. 네가 공격적으로 나오면 똑같이 공격적으로 해주고 네가 설명을 하면 들어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때 화를 낼게. 잘 있으면 와. 누가 뒤에서 그렇게 말이 많냐 남자가. 안 그래? 아 그리고 형이의 누나 형이 공범이라고 생각하냐면 이체 내역 32개 중에 형이 있더라. 누나가 뭐 조사하다 보면 알겠지. 이체한 그 내역에 돈을 받고 사용을 안 했어. 그럼 공범이지. 어제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 그리고 현이가 지네 누나가 택배를 우리 집으로 보낼 테니 그거를 갖다 달라고 했어. 보냈던 택배를 확인했더니 보내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귀신같이 감춰놨더라. 노력 많이 했더라고. 이 보낸 사람의 전화번호도 분명하게 감춰놨지. 그렇게 감추면 내가 못 찾을 줄 알았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안 돼. 근데 내 찾은 지가 지금 한 100일 넘었는데 아직 내가 한테 전화 한 번 안 했어. 왜? 법적으로 합당하게 끝내기 위해서 이 감정을 누르고 있는 거고, 그 누르다가 응급실 많이 가고 있다. 잘 들어. 뒤에서 자꾸 빠져나가려고 는 나는 소개만 시킨 거라 그러고 지는 부분적으로 줄 수 있다 그러고 또 반대로 몰고 가고 있고. 너네 뭐 장난하냐? 83년생 나이 처먹은 이 사기꾼 새끼들아. 나이값 좀 하고 정신 차리고 해.
X가 내 앞에 찾아와서 인정하고 반성하고 원금 회수하면 생각을 해보겠지만 반성 없이 출석 요구에 안 오고 사기 인정을 하고 이 공범이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한국에서는 내가 못 살게 합법적으로 총력을 다해줄게. 기대해라. 끝.